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5강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교재 페이지는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인데 교재상에서는 3장인데 강의 순서상에서는 5강째가 되겠습니다. 법의 이름이 고용정책기본법이죠. 고용정책, 실업 관련된 실업 예방하고 실업 대책 세우고 이런 것에 관련된 기본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범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출제 문제수는 2개 정도가 나오니까 또 상대적으로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시면 목적은 말 그대로 이제 고용정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법인데 여기서 가끔 여러분 보면 가끔 이제 노동법 문제를 보면은 목적을 묻는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놓고 그 중에 하나의 보기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을 예방한다. 자, 이 말 자체는 맞죠. 고용보험이 실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건 고용보험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닛 1에서 총칙의 1번 법의 기본 원칙 항상 법의 기본 원칙 중요하죠. 기본 원칙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데 문제가 자, 거기 1번에 보니까 근로자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 권리가 확보되도록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사업주 자율적 고용 관리를 존중해 줘야 되고 좋은 말 다 나오는 거죠, 그냥.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거기 두 번째 보면은 자율적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쳐놓고 자, 자율적인데 만약에 타율적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든 문제 표현 중에 국가나 정부가 앞에 나오고 국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는 주도한다. 자, 국가가 정부가 주도한다. 주도?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말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주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동법 시험 문제에서 국가나 정부가 주도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X로 하라. 틀렸다고 하라. 그러면 정부나 국가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원. 앞에서 주도하는 것은 사업주, 회사가 하는 거예요.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 나가는데 정부, 기업은, 정부나 국가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뒤에서 지원, 각종 제도나 지원금을 통해서 이런 걸로 해주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출문제에서 이거 많이 나온 겁니다. 많이 나왔어요. 자, 만약 보기에서 국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틀린 거고 또 타율적인 틀린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구인자 여기서는 구직자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은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 구직자. 그 구직자를 구인자로 바꿔서 구인자는 회사를 말하거든. 구인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은 구직자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을 바꾸거나 이렇게 무조건 틀린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더 알아보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요. 근로자의 정의. 제가 근로기준법 강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관련 법에 따라서 근로자 용어의 개념 정의가 같다 다르다라고 했죠. 그걸 제가 지금 또 설명을 다시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근로자란 이 용어 똑같은 용어인데 이것을 정의할 때의 용어의 정의죠. 현재 회사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된 자만을 근로자로 보는 법이 있고, 반면에 고용된 자 외에 아직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취업 의사를 가진 자도 근로자로 보는 법이 있다. 좀 넓게 보는 거죠. 그러면 1번 고용된 자만을 근로자로 보는 법은 어떤 법이었죠? 자, 근로기준법이 있었고, 그 다음 이게 이제 하나 나왔어요. 고용정책기본법이면 이건 이제 2번 해당이 되고, 아직도 뭐 또 다른 또 파트에 나와 있는 고령자법, 연령차별금지 관련된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하나가 퇴직금에 관련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에서는 고용된 자만을 근로자로 봐요. 반면에 좀 더 넓게 보는 법은 지금 바로 이 법이에요. 고용정책. 아무래도 우리가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을 다루니까 이 근로기준법은 채용된 걸 전제로 해서 임금을 차별할 수가 없고 근로시간을 어떻게 가져가고 휴일가를 어떻게 가져간다는 것은 채용된 자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용정책기본법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넓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이 세 개 법에서는 취업의사를 가진 자도 근로자로 본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하나 예를 들게요. 고용정책기본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말한다. 틀렸죠. 그죠?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가 채용할 때에 이런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차별할 수 없는 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쭉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성별, 신앙, 연령 나왔습니다.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여기서 병력은 군대 갔던 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질병 같은 거, 어떤 질병에 걸린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묻지 말라. 그런 걸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오른쪽 교수님의 코멘트를 보면 국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별 금지 대상이 나와 있는데 국적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우리 시험 과목 13개 노동관계 법규 중에서 국적을 차별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한 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법이었죠? 네,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 남녀 차별 대우 금지, 남녀 균등 처우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서 차별할 수 없는 대상에 4가지 것도 있었거든. 4가지. 제가 뭐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무슨 신사? 예, 남국 신사 그랬죠.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거기서 두 번째가 국적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근로기준법은 이미 취업된 고용된 자를 갖고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한민국 우리 한국 내국인 근로자는 기본급이 100만 원, 외국인 근로자는 90만 원, 단지 국적을 이유로 이런 게 차별이에요.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많은 학력,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많은 게 언급되어 있는데 국적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직 채용하기 전 단계에서 채용하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근로권. 제가 1강 노동기본권에서 노동기본권은 근로권과 근로상권, 노동상권으로 구분되는데 이 근로권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외국인한테까지 우리가 취업 기회를 보장해 줄 이유가 없잖아. 국내 근로자도 취업을 다 못 시켜주고 있는 판에. 그래서 여기서도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고 성별, 학력 이런 걸로 차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국인 근로자를 전제하는 것이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적으로 차별할 수 없다고까지 국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고용정책기본법 2법,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차별 금지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다면 바로 국적을 답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유닛 2를 가겠습니다.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인데요. 참고로 앞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우리가 이제 첩기 균등한 보장에서 여러 가지를 사유로 차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업무 능력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업무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력이 높은 사람은 좀 더 우대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더 점수를 적게 주고 이게 차별일까요? 이건 차별이 아니죠. 그 사람 업무 능력, 자격 유무를 갖고 따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다음 중 차별 대우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업무 능력에 따른 차이. 이것은 차별이 아니죠. 따지면 이제 차이일 뿐이고 차별은 아닌 거죠. 근속연수가 높으면 그만큼 더 우대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있는 없는 사람 또는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1급하고 2급인 사람은 당연히 다르게 대우할 수가 있겠죠. 자, 유닛 2에 가겠습니다. 1번에 고용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인데 이것은 첫 번째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것. 우리가 정책 기본 계획 같은 것은 매년마다와 5년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보니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터울로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5년마다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박스의 내용. 이 박스의 5가지 내용이 고용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자, 제가 시험 팁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보시면 무슨 뭐 심의상 예를 들어서 649페이지에 보면 고용정책 심의의 심의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런 다 암기하시겠어요? 뭐 용량이 되시면 하시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험 나오면? 나오지도 않고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찍어야지 뭐. 찍으세요 그냥.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차피 제가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 공부를 하는 것이지 노동법을 ABC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고득점, 어떻게 하면은 뭐 점수 합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가 사법시험 이런 건 뭐 또 수능 이런 건 보고 나서 수석 합격자 인터뷰 나오고 가죠. 직업 상담사 수석 합격자 인터뷰 나온 거 보셨어요? 없어요. 왜냐? 이건 자격증에 통과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100점 만점으로 통과하거나 뭐 그냥 꽈랑 면하고 60원 통과하거나 합격은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스킵하십시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뭐 계획 포함될 사항들 열 몇 개로 쭉 나와 있는 거 이거 그냥 무시. 만약 나오면 찍어. 맞으면 되지 뭐 찍으면 맞을 확률도 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지 않을 내용은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은 이라고 해놓고서 이제 그 1, 2, 3, 4, 5 세 개 써놓고 그 중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임금 체계
임금체계란 말이 보기에 들어갔어요. 임금체계. 여러분, 임금체계는 직능급이냐, 직무급이냐, 연공급이냐 이런 걸 말하거든. 우리 임금체계라고 아마 여러분이 노동시학론에서 당연히 뭐 또 배우는 부분일 거예요. 이건 개인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연공급 호봉제, 뭐 1년에 하나씩 호봉 올라가는 연공급, 어떤 회사는 뭐 평가에서 뭐 직능급, 뭐 연봉제, 직무급 다 다르거든요. 이걸 뭐 국가가 고용주의 기본 계획에서 임금 체계를 직무급으로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건 암기하지 말라. 무시하고 만약 시험에 나오면 찍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딱 읽어보니까 감이 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정책 기본 계획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임금 체계 이건 작은 영역이잖아, 그죠? 회사가 하는 거거든. 이럴 때는 그런 걸로 답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보면은 이 고용 정책 기본 계획은 고용 정책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데, 자,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웬 참 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인가? 이런 것까지 국회 동의를 얻게? 우리가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은 뭐 전쟁 선전포고 이런 거, 국무총리 임명하는 거 이런 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무슨 이런 것까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거든. 국무회의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국회 동의 아니고. 자, 그 정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고용정책심의와 지역고용심의를 비교하는 것. 이게 문제 자주 나오죠. 자주 나와요. 자, 고용정책심의라는 기구가 있고 지역고용심의라는 기구가 있는데 딱 벌써 보니까 제가 정책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은 중앙정부예요. 정책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뭐 시도, 뭐 시군구에서 무슨 정책 이러면 좀 뭔가 좀 안 맞죠. 너무 뭐 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게 정책인데 뭐 어떤 구에서 강남구 무슨 정책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것은 고용정책심의고 시도 17개 시도에서 하는 것은 지역고용심의고 이제 구분되는 것이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주로 이 주로 이제 고용정책심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용정책심의는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것인데 보기에 국무총실에 설치한다. 틀렸죠, 그죠? 고용노동부 설치하고 또 하나, 이 고용정책심의의 위원장은 누구로 돼 있죠? 자, 거기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거든. 장관의 밑줄, 동그라미, 장관. 왜냐? 대다수 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장이에요. 자, 우리 박선민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 우리가 적극적 고용개선위원회, 뭐 고용보험위원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다 보면 다 위원장이 차관이에요. 장관님은 바쁘시거든. 그런데 이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장관이다. 그만큼 이 위원회 격상이 높다. 이런 의미죠, 그죠? 네, 꼭 기억하십시오. 기출 문제에서 고용정책심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다. X. 장관이에요. 그 다음, 이 고용정책심의위원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인데 기출문제에서는 25인 이내라고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고용 영향평가 650페이지 뭐 영향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스킵,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이런 의미죠. 우리가 환경 영향평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서거나 큰 도로를 닦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의 환경이 어느 정도 파괴되는가, 어느 양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 고용 영향평가도 어떤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어떤 정책을 폈을 때에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을 때에 이것이 고용에 뭐 실업이나 아니면 뭐 고용 창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재정지원이죠.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돈을 대주는 이런 건데요. 역시 이것도 그냥 스킵하면 되겠습니다. 의미 없고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그 다음 5번에 보면은 651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인데요. 자, 이건 우리 시험 과목에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따로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어차피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이걸 언급할 필요 없고 역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닛 3에 보시면 고용정보 등의 수집 제공 중에서 1번 고용 직업 정보의 수집 관리 누가? 정부, 즉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구인 구직 정보 이런 걸 수집해서 전 국민한테 구직자 구인자한테 알려주세요. 당연히 정보가 할 역할이고 내용이죠.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고요. 자, 시험 문제 나온 적 없고요. 두 번째 650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고 52페이지 고용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인데 역시 이것도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고용 형태 현황 공시인데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고용 형태. 우리 회사는 전체 1000명의 직원 중에서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인데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용역, 아웃소싱 한 게 몇 명이고요. 기간제가 몇 명이고요. 이게 고용 형태거든요. 이걸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용 형태의 고시, 정보 공개 제도입니다. 그럼 모든 회사가 해당되는가? 그건 아니고 300명 이상인 회사일 때는 자, 여러분 300명에 체크하십시오. 300명. 나중에 계속 나올 텐데요. 우리 노동법에 보면 무엇을 공시해야 되고 의무를 져야 되고 뭐 최소 몇 명을 고용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대개 300명이에요. 300명 이상.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눌 때에 업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을 주로 대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업종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노동법도 보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대개 뭐 정년 관련된 의무 뭐 등등등 이렇게 보면 300명을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300명 이상인 회사는 매년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이것도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이런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 주로 여러분 어떤 회사 현대자동차 딱 클릭에 들어가 보면 회사 홈피가 나오잖아. 그죠? 거기 보면 경영 현황 공시라고 있고요. 거기 클릭에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300명이고 4월 30일까지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충북 진천에 있을 거예요. 사무실이 정부 산하 우리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기관인데요. 이 고용정보원은 딱 하나 문제가 나온 게 그 3번에 보면은 노동부 승인을 받아서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즉 본사가 있고 이제 지사 같은 거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가로에 보면은 허가상이 아님. 이거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상 승인. 허가사항이다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린 거죠. 여러분 이것도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인, 허가, 신고 이런 게 있는데요. 신고는 가장 가벼운 거죠. 그냥 서류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 끝, 제출. 그 승인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승인의 조건이. 예, 뭐 자본금 얼마가 돼야 되고 등등등. 근데 허가는 가장 까다로운 거예요. 허가는 원래 허가란 말은 인정해주지 않는 건데 이런 조건을 갖출 때 한해서 인정해 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주 까다로운 걸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 과목 중에서 또 다른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우리 노동관계법규 시험 내용 중에서 직업안정법 여기 보면은 근로자 파견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 보면 그때 이제 등록, 유로직업 소개사업은 등록,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 파견사업은 허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고용정보원의 분사무소는까지 허가로 하지 않고 그냥 승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에 한국잡월드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해보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항공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데 그걸 미리 체험해보는 잡월드라고 경기도 분당에 있죠. 거기 있는데 여기 잡월드 관련해서 문제가 가끔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는가. 거기 4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잡월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인데 기출문제에서 할 수 없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아니다.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뭐 어떤 거냐 자체적으로 가면 입장료 받고 하는 거 이게 다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래야 또 건물도 고치고 또 새로운 시설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유닛 4는 스킵이에요.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유닛 5번. 5번도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65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더 알아보기에서 자, 이 문제가 가끔 나왔어요. 가끔. 자, 그냥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다. 뭐냐 하면은 지금 두 개를 구분해 놓고 그 박스를 보시면 왼쪽은 직업 능력 개발 정책이고 오른쪽은 근로자 고용 촉진을 하거나 사업주 인력 확보를 지원해 주는 정책들인데 시험 문제에서 딱 한 번 다음 중 국가의 직업 능력 개발 정책 왼쪽을 묻는 거죠. 정책과 관계없는 것은 이라고 물으면서 그 보기 중에 하나를 뭘 넣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지원 이걸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직능 정책이 아니고 오른쪽에 근로자 고용 촉진 정책에 해당되는 거거든. 이 정도 물어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하나씩을 다 밑줄 쳐가면서 절대 암기하지 말라.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나중에 기출문제 우리가 풀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이를 해서 이해하고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바로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 655페이지 유닛 6로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중요한 파트가 나와요. 이제 이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조금 출제 빈도가 높은 쪽이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있죠? 업종별, 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 업종이나 지역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경남 거제 하면 주로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경남 거제. 조선업종입니다.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이 있어요. 자, 이런 회사는 배를 만드는 곳이죠. 근데 최근에 조선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 또 조그만 조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상 가동이 안 되니까 다 일하던 사람들이 다 그만두게 되고 실업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이러면 어떤 특정 업종, 즉 조선, 또 그러면 특정 지역, 거제, 옛날 같으면 신발, 부산, 섬유, 대구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신발 사양사업, 뭐 인도네시아 다 이렇게 가고 하니까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고용률이 현재 떨어지고 실업자가 높아질 때에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 정책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이랬을 때에 그 박스를 보시면 그러면 어떤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을 어떤 걸로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상일 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그런 이제 기준을 잡을 때에 첫 번째 1번 보시면 사업이 전환되거나, 즉 신발 사업이 사용 산업이 되니까 뭐 다른 걸로 뭐 IT 쪽으로 돌리거나 이게 전환이죠. 그다음 축소되거나, 그다음 정지는 이제 당분간 안 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폐업은 완전 문 닫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실업되겠죠. 할 일이 없어지고 줄이게 되니까. 이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고용조정 또는 고용안정대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의 이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업의 이전. 자, 밑에 교수님의 코멘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전. 자, 박스 1번에 보면은 전환, 축소, 정지, 폐업은 지원 대상이에요. 근데 이전이라는 말은 없죠. 왜 이전은 빠졌을까? 자, 경남 거제에서 그 일하던 어떤 회사가, 거주하던 A라는 회사가 축소나 폐업한 게 아니고 부산으로 이전을 했다고 하면 거제에서는 고용량이 줄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준 게 아니죠. 옮겨간 것 뿐이잖아. 그래서 이전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 그걸 냈어요. 이전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밑에를 보겠습니다. 밑에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인데 이건 어떤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서 아까처럼 뭐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 폐지되거나 이렇게 해서 고용량이 확 줄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고용량이 줄었다는 것을 금방 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신고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박스에 보십시오. 박스에 보면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이 안 될 때는 적어도 30명 이상의 고용량이 줄면 신고하세요 이 말이고요. 상시 근로자 300명이 넘을 때는요, 대기업이죠. 이럴 때는 10% 이상이, 만약에 500명인 회사에서 50명 이상을 줄이면 신고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 기준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더 알아보기 박스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문제 자주 나와요. 그 기출 문제 표시 보면 쫙 많이 나와 있죠.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뜻인데 어떻게 문제가 나왔을까? 역시 이것도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직하는 근로수자가 위에 박스에 보면 이제 300명이 안 될 때는 30 이상, 300명이 넘을 때는 10% 이상의 근로자가 이직 기준에 한 달 내에, 위에 보면 이제 1개월 이내, 한 달 안에 근로자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30명 이상 또는 10%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제 숫자가 줄었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빼버릴 수 있는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와요. 거기 더 알아보게 보시면 이직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빠지는 대상들 누가 빠질까요? 1번 보시죠.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그냥 고용되는 사람을 전제하고,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달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거든. 임시직이죠. 임시직은 어차피 임시직이니까 뭐 이직하는 근로수치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 정규직을 전제로 근무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회사가 어렵고 뭐 업종이 어려워서 어떤 지역이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걸 파악하는 것인데, 어차피 일용직은 임시직이니까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해놓고 가로에 아주 복잡하게 써놨어요. 무시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냐. 일용 근로자든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즉 기간제 근로자든 관계없이 6개월이 안 된 경우에는 빼버리면 되고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6개월이 넘어갔다면 한 달로 계약했는데 계속 반복을 해서 6개월 넘어가거나 또 매일매일 일용직인데 6개월 이상이 넘어가거나라고 하면 무조건 포함시킨다. 이직 근로수사에.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6개월의 기준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자, 수습인데 3개월이 아직 안 된 사람이 그만둔 경우에는 이직 근로수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석 달이 지났다면 포함시키라 이 말이거든. 이 말. 자, 그런데 여기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수습 사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람이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일 때는 6개월이 넘어가면 포함 대상이고 6개월이 아니면 제외 대상인데,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는 3개월이 기준이에요. 자,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 사정 또는 자기 규칙 사유로 그만둔 경우. 다른 말로 말하면 자발적 이직이죠.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왜 실업급여도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에 탈 수가 없잖아요.
뭐 본인이 그만둔 거니까. 실업급여는 해고되었거나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그만두는 경우에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자발적 이직 어떤 경우일까요? 나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 창업할래요. 이런 것은 실업급여 대상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상시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 회사가 채용을 했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했다는 뜻이죠. 상시근무자가 아닌 이런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불강제적인 거. 이럴 때는 이직 숫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뺀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656페이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거기 3에 보시면 실업대책사업인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 위에 기출문제 빈도 표시 보시면 쫙 나와 있죠. 그죠? 네. 심지어 뭐 한 해 두 번씩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왜 특별히 낼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 내용이 그 관련 법규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No. 우리가 내용이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자주 나올까요? 시험 문제 내기 쉬운 게 자주 나오는 거죠. 딱 떨어지고 확실한 거. 결국 역으로 말하면 이게 자주 나왔으니까 학습에서 중요하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만 내용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라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제자가, 저도 이제 출제 의뢰를 받으면 문제를 막 어렵게 막 고민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굳이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그렇게 냈다 나중에 또 뭐 문제가 이상하다, 뭐 소송 가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 의뢰를 받으면 어떻게 내는가? 딱 떨어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를 걸 수 없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좀 문제를 냅니다. 용어를 좀 바꾸거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박스 내용을 보시죠. 이건 어떤 내용이냐? 정부가 실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실업대책 사업을 펴는데 어떤 사업을 펴느냐,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문제를 내는데요. 자, 1번 보시죠. 첫 번째, 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뭐 당연히 해야 되죠. 훈련 실시 또 지원 비용 같은 거 돈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생업자금도 지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지원, 보험료를 못 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료비인데 가족 의료비도 포함해서 지원.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가족 의료비는 제외? 아니죠. 포함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 학자금도 지원, 그 다음에 주택 전세자금과 점포 임대자금도 지원. 참 좋은 제도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중에 하나 보기가 주택 매입자금 지원, 매입자금. 제가 거기 교수님의 코멘트를 보시죠. 자,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뭐 전세자금이나 임대자금은 지원할 수 있겠죠. 근데 집을 사는 돈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주택 매입자금 지원. 이건 아닌 거죠.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실업대책 사업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실업대책 사업은 고용노동부, 즉 정부가 직접 행하는 것인데 요즘에 특히 코로나로 어렵고 해서 정부가 직접 무슨 재난 지원금 이런 거 막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일종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보면 정부 즉 고용노동부가 직접 이걸 다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워낙 일이 많고 하니까 이걸 산하기관에, 정부 산하기관에 위임을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알아서 맡겨서 하게 해주는 거죠. 누구한테?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산업인력공단은 우리 지금 이런 직업상담사 시험 자격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이 실업대책 사업의 일부 위탁은 근로복지공단이지 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박스 더 알아보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별표 한 3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한다면 별표 3개. 아주 자주 나오는 명령이다. 실업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제가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실업자는 누가 실업자죠? 자, 실업자는 1번 누구? 실업된 사람입니다. 그죠? 실업이 된 사람,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 것이고, 즉 우리가 고용보험법 핵심은 실업급여 주는 것인데, 이 고용보험법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재직자가 아닌 실업된 사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실업자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실업자를 이 원래 의미의 실업자 외에 또 6개월 이상을 임금을 받고 못 받고 임금을 못 받고 회사가 어렵다는 거죠. 무급으로 휴직하고 있는 휴직자도 실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이 사람은 원래 실업자가 아니잖아요. 실업된 게 아니죠. 단지 휴직하고 있을 뿐이야. 6개월 정도를. 실업자 원래 아닌데, 이 고용정책기본법은 정책은 좁게 보는 거다, 넓게 보는 거다. 넓게 보는 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실업자의 이 법을 넓게 보고 정책을 펴겠다. 실업된 사람 외에도 6개월 이상을 임금도 못 받고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다시 복직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고 봐야죠. 아마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진짜 실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얼마나 어려우면 6개월 이상이나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 자, 이게 고용정책기본법이에요. 이 정책기본법 상에서는 원래 의미의 실업자 외에 6개월 이상을 무급으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도 실업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냈어요. 3개월 이상을 이렇게 6개월인데 아시겠죠?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4번에 고용 재난 지역의 선포인데, 이것은 뭐 특별히 어떤 특정 지역이 뭐 고용 재난에 준할 정도로, 재난은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준했을 때는 국내 심의를 거쳐서 재난 지역으로 인정이 되면 여러 국가의 지원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 실업 위에 나와 있는 실업대책 사업을 물으면서 다음 중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놓고 그 중에 보기 하나를 고용 재난 지역의 선포 이걸 넣었어요. 출제자가. 약간 무리를 쓴 거죠. 자, 실업대책 사업은 지금 그 위에 박스 안에 있는 게 실업대책 사업이에요. 밑에 고용 재난 지역 선포는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아셨죠? 이걸 혼돈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핵심 이론 강의 16개 강의 중에서 5번째 강의였죠. 고용정책기본법 강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